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뭉클한 사연입니다. 한 78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10년 전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친딸 둘은 어떻게 했을까요? 병문안은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만 왔다 갔습니다. 엄마, 우리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병원 갈 때 동행했습니다. 대소변 처리도 했습니다.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달려왔습니다. 10년 동안 말입니다. 친딸들은 명절에만 왔습니다. 며느리는 365일 왔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내 딸이구나.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며느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친딸들이 알게 됐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남인데요. 친딸한테 줘야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10년간 날 돌본 사람이 내 딸이야. 피보다 진한 게 정이야. 과연 이 할머니의 선택은 옳은 걸까요? 며느리는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한 걸까요? 친딸들은 왜 엄마를 돌보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78세 여성입니다. 슬아에 자녀가 셋 있습니다. 큰딸, 작은딸, 그리고 막내 아들입니다. 1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사연자분은 68세였습니다. 남편은 70세였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졸중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혼자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보호자가 옆에 계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옷 입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70세였습니다. 체력이 약하셨습니다. 아내를 부축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딸, 작은딸, 아들 모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큰딸이 제일 먼저 병원에 왔습니다. 큰딸은 45세였습니다. 결혼해서 애가 둘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며칠간 병원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도 회사 다니고 애들 돌봐야 해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주말에 가끔 올게요. 작은 딸도 왔습니다. 작은 딸은 42세였습니다. 역시 결혼해서 애가 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거? 병원비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남편 사업 도와야 하고 애들도 돌봐야 해서요. 자주는 못 올 것 같아요. 아들은 막내였습니다. 40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38세였습니다.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일 올게요.
병원에 계실 때도 자주 오고 퇴원하시면 집에도 자주 갈게요. 사연자분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니? 괜찮겠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돌봐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며느리의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3개월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병원에 왔습니다. 점심을 챙겨왔습니다. 오후 내내 병원에 있다가 아이 학교 시간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병원 음식을 못 드시면 집에서 죽을 쓰거나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가져왔습니다. 재활치료 시간에도 함께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을 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서 나중에 집에서 도와드렸습니다. 대소변 처리도 도와줬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시니까 기저귀를 착용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씻겨드렸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주말에 1시간씩 들렀다가 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안부를 물어보고 과일을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와 비교가 됐습니다. 친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며느리는 거의 매일. 친딸들은 1시간, 며느리는 6시간, 7시간씩. 하지만 사연자분은 이해했습니다. 딸들도 바쁘니까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시댁도 챙겨야 하니까요. 3개월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봐주셨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드셨으니까요. 사연자분을 부축하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시댁에 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팔다리 운동을 시키고 걷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저녁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식사를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갔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동행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복 4시간이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이 일을 했습니다.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연자분이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급히 왔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새벽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도 평소처럼 시댁에 왔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는데도 말이죠. 며느리야, 어젯밤 잠도 못 잤는데 오늘은 집에서 쉬렴.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왔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1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명절에는 왔습니다. 추석과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면 다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사연자분은 딸들에게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바쁘니까요. 이해해야죠. 하지만 며느리와는 너무 대조됐습니다. 며느리는 365일 중 300일은 왔습니다. 아프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만 못 왔습니다. 2년째, 3년째 지나도 며느리는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여전히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사연자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왼손으로 수저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재활 운동을 시켜준 덕분이었습니다.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게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4년째, 5년째가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이제 일상생활을 거의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주 왔습니다. 이제는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5번은 왔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6년째, 7년째가 됐습니다.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77세가 됐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아버지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모두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두 분 식사를 모두 챙겼습니다. 8년째, 9년째가 됐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여전히 가끔만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왔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직접 와서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만 왔다가 갔습니다. 명절 다음 날에는 바로 떠났습니다. 사연자분은 서운했습니다. 친딸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줄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예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10년째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사연자분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내 딸이구나. 피를 나눈 친딸보다 며느리가 더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10년 동안 날 돌봐줘서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 친딸들도 안 하는 걸 내가 했어. 정말 고맙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사연자분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사연자분은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까? 법적으로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져야 합니다. 큰딸, 작은딸, 아들이 3분의 1씩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공평할까요? 10년 동안 나를 돌본 며느리와 가끔 얼굴만 비춘 딸들이 똑같이 받는 게 맞을까요? 며느리는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자녀가 아니니까요. 아들이 받은 것을 며느리와 나눠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재산을 주고 싶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재산을 줄 수 있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유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며느리에게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유류분이란 자녀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사연자분의 재산은 2억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사연자분이 다 받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은 자녀 셋이 3분의 1씩, 즉 각자 6,700만 원 정도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인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연자분은 결정했습니다. 큰딸에게 3,500만 원, 작은딸에게 3,500만 원, 아들에게 5천만 원, 며느리에게 6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많이 받는 겁니다. 10년 동안 헌신한 것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딸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아들이 실수로 말했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유언장 쓰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동생한테 들었어요. 엄마, 며느리한테 6천만 원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3,500만 원만 받는다고요? 그래. 그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친딸인데 며느리가 더 많이 받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돌봤니? 10년 동안 몇 번이나 왔니? 큰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10년 동안 거의 매일 왔어. 너는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왔잖아. 그게 똑같니? 저도 바빴어요.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바빴어. 며느리도 애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매일 시댁에 왔어. 너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안 낸 거야. 큰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 친딸이에요.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친딸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말이 돼요? 피보다 진한 게 정이야. 며느리가 나한테 보여준 정성은 너희들보다 훨씬 컸어.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보답의 문제지. 며느리가 나한테 많이 해줬으니까 나도 며느리한테 많이 주고 싶은 거야. 큰딸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 후로 큰딸은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방문도 거의 안 했습니다. 작은 딸도 알게 됐습니다. 큰딸이 말했나 봅니다. 작은 딸도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맞아요? 우리는 친딸인데요? 사연자분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나를 돌봤어. 너희들은 가끔만 왔잖아. 그래도 며느리는 남이에요. 나중에 이혼하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돈 받고 나가버리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며느리만 예뻐하세요. 친딸은 안중에도 없고요. 작은 딸도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 후로 2딸 모두 거의 연락을 안 했습니다. 몇 달째 전화도 없고 방문도 없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슬펐습니다. 유언장 하나 때문에 딸들과 사이가 나빠질 줄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쓸까? 딸들이 너무 섭섭해하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어머니 결정을 따를게요. 근데 내 누나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하니? 그건 누나들 문제예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며느리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누이들이 화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사연자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안 주셔도 돼요. 언니들이 섭섭해 하시면 다시 쓰세요. 아니야. 너한테 줄 거야.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언니들은 신경 쓰지 마. 이건 내 결정이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과 설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지낼게요. 어머니는 며느리랑 지내세요. 전화로 이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서러웠습니다. 친딸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도 왔습니다. 추석에도 와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설날에도 와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언니들이 안 오셔도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사연자분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진짜 내 딸이야. 현재 사연자분은 78세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주 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여전히 거의 오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얼굴을 비칩니다. 사연자분은 유언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묻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요?
며느리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친딸들이 섭섭해하는 건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며느리의 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매일 시댁에 갔습니다. 1년에 300일이면 10년이면 3000일입니다. 3000번을 시댁에 간 겁니다. 한 번에 6시간씩 있었다고 치면 18,000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병원에도 매주 동행했습니다. 10년이면 500번 정도 병원에 간 겁니다. 왕복 4시간씩이면 2000시간입니다. 대소변 처리도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 친부모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달려왔습니다. 한밤중에도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10년 동안 한결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만 잘하고 나중에 소홀해진 게 아닙니다. 10년 내내 한결같았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정말 드문 며느리입니다. 반면 친딸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와도 1시간만 있다가 갔습니다. 10년 동안 100번 정도 왔다고 치면 100시간입니다. 며느리가 18,000시간을 투자할 때 친딸들은 100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180배 차이입니다. 간병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와서 안부를 묻고 갔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돌봄은 며느리가 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더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10년간 보여준 헌신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물론 친딸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친딸인데 며느리가 더 많이 받는다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도 친딸이니까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친딸이든 며느리든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게 공평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바빠서 못 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도 바빴습니다. 며느리도 애를 키우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냈습니다. 바빠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시어머니에게 두지 않은 겁니다.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정을 나눈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며느리는 10년 동안 시어머니와 정을 나눴습니다. 친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진짜 딸입니다. 사연자분 말씀이 맞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내 딸이야.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하셨습니다. 유언장을 바꾸지 마세요. 며느리가 더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10년간 보여준 헌신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친딸들이 섭섭해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친딸들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친딸들이 찾아오면 받아주세요. 하지만 유언장은 바꾸지 마세요. 며느리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시누이들이 화를 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잘 모셔주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입니다. 친딸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세요. 유언장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진심으로 효도하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때문에 효도하면 안 됩니다. 재산 때문에 효도하는 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찾아뵙는 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며느리가 친딸보다 더 잘하는 경우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주세요. 친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적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한 일에 따라 주세요. 헌신한 만큼 주세요. 그게 공평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을 쓰면 됩니다. 유류분만 지키면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을 쓸 때 이유를 명확히 적으세요. 며느리가 10년간 헌신적으로 나를 돌봤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법원에서 유언장의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알면 충격이 클 수 있으니 살아계실 때 설명하세요. 며느리가 나를 많이 돌봐줬으니 더 많이 주는 거야. 너희들이 서운하면 지금이라도 나를 더 돌봐줘.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효도를 안 하던 자녀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세요. 10년, 20년 한결같이 효도하면 시어머니가 알아봅니다. 보답이 있을 겁니다. 재산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와의 좋은 관계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친딸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세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시간은 내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부모님에게 두세요. 며느리가 잘한다고 해서 친딸이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친딸은 친딸의 도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좀 더 자주 갈 걸, 그때 좀 더 잘해 드릴 걸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가족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피보다 진한 게 정입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정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며느리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진짜 딸이 됩니다. 친딸이라도 소홀히 하면 남이 됩니다. 부디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